네,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CFR과 AAR, OKR과 CFR과 AAR이 OKR 전체 3R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경영자님께서 하셔야 될 것은 경영자의 개인기로 그리고 경영자의 실력으로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실력이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말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이제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행동 교정을 이끄는 교정적 피드백 방법, 그리고 행동 강화를 이끄는 지지적 인정 방법, 이렇게 CFR을 먼저 다뤄드리고 그리고 AAR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OKR과 CFR과 AAR이라는 OKR의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잘 하실 때 조직의 실력이 올라오고 또 조직의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할 건데요. CFR과 AR이 무엇인지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CFR은 말씀드렸던 대로 Conversation, 그리고 Feedback, Recognition의 약자입니다. 존 도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OKR에서 CFR이 빠지면 OKR의 원동력은 없다. CFR은 OKR의 엔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CFR, 특별히 피드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교정적 피드백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적 피드백입니다. 이건 이제 리코그니션이라고 해서 CFR에서 R로 따로 빼 놓았는데요. 이 CFR을 잘 할 때, 그리고 12주간 이 사이클이 잘 돌아갈 때 OKR의 골까지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성과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완전한 솔직함의 중요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앞에서도 살짝 다뤘지만 레디컬 캔도르라는 책을 보면 실리콘밸리의 팀장들은 이 사분면에 있는 여러 가지 피드백의 특성 중에서 완전한 솔직함을 그들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제 아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주어야 된다면 저는 제 아들을 평소에 관찰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졌고 좋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피드백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견해가 아니라 사실 중심의 피드백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관찰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까놓고 솔직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잘 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잘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평소에 관계가 잘 쌓여 있어야지 정말 까놓고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면서 케어도 제공하고요. 팀원의 성장에 도움을 줘서 신뢰를 형성하는 리더이고요. 팀원과 팀을 최고 기량으로 이끄는 이상적인 리더를 까놓고 솔직한 리더, 완전히 솔직한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디컬 캔도르를 잘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반대되는 피드백 방법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괴적 공감입니다. 직장에서 갈등이나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리더들이죠. 이런 리더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는 착한 리더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 표현으로는 인기 영합주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좀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잘 되게 해주려면 내가 지금 이 피드백을 팩트 기반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이 상할까봐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못해주는 리더들, 피드백을 못해주는 리더들을 파괴적 공감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팀원의 반응이 두려워서 쓴소리를 못하는 리더, 팀원의 커리어와 팀을 망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리더가 빠지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이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해주려면, 이 사람의 성과와 성장을 높여주려면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말 한마디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항상 리더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잘못된 피드백은 고의적 거짓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무책임인데요. 쓴소리도 케어도 하지 않는 것, 오직 자신만 생각하는 나쁜 리더입니다. 가장 나쁜 리더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솔직함의 가장 반대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원과 팀을 최악으로 이끄는 리더를 이 고의적 거짓을 하는 리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관심을 쏟기 힘든 상황이라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거짓된 칭찬이나 지적을 하는 것, 즉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피드백을 하는 리더를 이기적인 무책임한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피드백 유형은 불쾌한 공격을 하는 리더입니다. 이 사람은 팩트 기반으로 말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견해를 좀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무시하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망신을 주기도 하고 일부러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리더의 피드백 습관으로 계속 굳어져 왔던 것이죠. 그래서 했던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개인적인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쏘아붙이거나 그렇게 하는 게 그냥 습관이 되어버린 리더이죠. 정없는 꼰대라고 부릅니다. 쓴소리하면서 케어는 하지 않습니다. 팀원의 신뢰를 결과적으로 얻을 수 없게 되어 있고요. 퇴사가 많이 발생하고요. 인신공격 때의 쓴소리도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팩트일지라도 개인적인 케어는 고려하지 않으면서 쓴소리를 하기 때문에 이탈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리더십 분면에, 어떤 피드백 분면에 가 계십니까? 완전한 솔직함으로 이동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MZ세대를 팀원으로 두고 계신 경우에는 더 하겠죠. 대이직의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회사만 아니라 우리 팀만 아니라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솔직함으로 이동을 반드시 하셔야 좋은 리더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의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발전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잡기 위해 이루어지는, 이렇게 하면 좋은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좋은 예시를 보겠습니다. 하대리님, 2주 전에 제가 요청했던 레포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거래처 미팅 3일 전인데 지금까지 아무 피드백이 없으니 제가 염려가 됩니다. 굉장히 팩트 기반으로, 관찰 기반으로 피드백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염려가 됩니다 라는 I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떻습니다 라는 그 감정을 담아서 전해주면 그게 팩트에 기반한 I 메시지를 구성하는 굉장히 좋은 원리가 됩니다. 보고를 할 때는 30%, 70%, 100% 피드백의 단계로 과정상의 보고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I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전달했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팀이 어떤 상황이든지 사전에 소통하고 의지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도 I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행동 중심, 관찰하는 행동 중심, 그리고 구체적인 요청,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요청, 이렇게 세 가지가 기준이 된 피드백을 하시면 굉장히 레디컬한 캔들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입장도 있죠. 김사원, 지난번 PPT는 정말 별로였어. 견해 중심이죠. 하대리는 일 처리에 책임감이 없어 문제예요. 인격이나 자질을 건드렸습니다. 이것도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I 메시지로 전달하지 않고 있죠. 김대리는 항상 데드라인을 넘겨서 결과물을 전달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네요. 교묘하게 미래지향적 같지만 굉장히 과거지향적인 피드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항상이란 말 조심하셔야겠죠. 직원들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다. 잘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섞어서 인격이나 자질을 건드리고 과거지향적으로 피드백을 한다면 쓴소리는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그의 마음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드백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의 나쁜 예시대로 피드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예시의 피드백처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리더 입장에서는 한번 써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애 편지도 밤에 써놓고 아침에 전달하려고 하면 낯 뜨거워서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것처럼 글로 먼저 작성해 보고 이것이 정말 좋은 피드백인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에게 도움이 되는 정말 레디컬한 캔더한 완전한 솔직함을 발휘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글로 한번 먼저 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관찰을 했을 때
피드백을 주어야 그의 골든타임에 맞는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골든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지금 내가 어떤 조치를 해주면 식물인간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딱 그에게 맞는 피드백을,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불행하게 겪는 환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직원들도 똑같이 골든타임을 매 순간 지납니다. 골든타임 지나고요. 또 이렇게 잘 살다가 또 골든타임을 지나고요. 그 피드백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골든타임을 지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피드백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골든 미팅이라고 이름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완전히 솔직한 피드백을 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언제 해주는 게 그에게 좋은 타이밍일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피드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행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실과 견해를 구분하는 연습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7가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 회사는 우리랑 계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견해일까요? 사실일까요?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리더님은 오늘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견해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견해이죠. 내가 인사를 했을 때 당신이 대답 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뭘까요? 예, 사실입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관찰했다면 사실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팀원으로서 정말 별로입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죠. 견해입니다. 당신은 후배보다 더 일을 못합니다. 이거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네, 견해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부정 스트로크를 던질 때는 견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긍정 스트로크를 던질 때보다 부정 스트로크를 던질 때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견해인지, 특별히 인격이나 자질을 건드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에게 특별히 더 괴롭힙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인 것 같기도 하지만 견해에 좀 더 가깝게 했습니다. 부정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할 때 당신이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네, 견해일 수도 있지만 나의 감정을 IMSG로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과 견해를 돌아보시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달하실 때 내가 아직 훈련이 많이 안 된 것 같다 그러시면 한번 짧더라도 글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 피드백을 전하는 훈련을 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CFR은 AAR과 다르게 좀 더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Conversation Feedback Recognition은 조금 더 리더의 훈련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들을 리더들께서 좀 더 특별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과 견해는 70%대 30% 정도로 비중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데이터, 통계, 경험, 본 것, 들은 것, 만진 것 다 견해가 아니라 사실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말하되, 하지만 iMessage로 긍정 스트로크를 전할 때, 그리고 나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전할 때는 견해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30% 정도 반영해서 전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생각, 감정, 느낀 것, 추론할 것, 그리고 신앙, 신념, 이런 것들을 전달하실 때 특별히 iMessage로 그가 느낀 것 말고 내가 느낀 것, 저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이런 식의 견해를 30% 정도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순신 장군의 보고 원칙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본 것은 본대로 보고하라. 들은 것은 들은 대로 보고하라. 본 것과 들은 것을 구별해서 보고하라. 보지 않은 것과 듣지 않은 것은 이런 방구도 보고하지 말라.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인사팀의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인사팀의 경우에 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적이 많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요즘 이렇게 생각하던데요. 어떡하죠?
그러면 리더께서 꼭 물어보셔야 되죠. 그거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야? 몇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인사팀장은 팔랑팔랑 거리던 인사팀장은 이렇게 말을 하겠죠. 아, 어제 2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경영자께서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람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영자는 속으로 많이 참았죠. 그렇게 2명한테 들은 거 가지고 팔랑팔랑 거리는 귀로 저에게 견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꾹꾹 참으시면서 2명한테 들은 것은 팩트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한 3명, 특별히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그의 성과에도 도움이 되고 팩트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 말한 보고 원칙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경영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CFR 중에서 지지적 피드백이 있다고 하면 반대편에 교정적 피드백이 있겠죠. 교정적 피드백은 쉽게 말하면 내가 고쳐주고 싶은 것을 피드백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나의 피드백 스킬은 1점부터 5점. 5점이 매우 잘하고 있다. 1점이 좀 매우 못하고 있다. 3점이 보통이라고 보실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더라도 한번 질문에 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정적 피드백을 위한 대화 모델은 센스 모델이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에 이는 빠져있죠. 하지만 센스로 쉽게 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C, emotion, needs, suggestion 이렇게 4가지입니다. 평가를 했었다면 지금까지는 그가 어떤지 평가를 했었다면 관찰로 바꿔주시고요. 그가 어떻다는 평가에 기반해서 생각을 했었다면 느낌으로 전해주시는 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수단 방법을 말하셨다면 이제 욕구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요는 부탁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C는 문제점을 행동 중심으로 짚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보았을 때 혹은 어떤 것을 들었을 때 느낌이죠. 문제 행동이 초래한 애로사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당신이 어떠어떠한 것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당신이 어떠어떠하고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라고 iMessage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needs입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떤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서제스천이 겹쳐있긴 한데요. 마지막은 서제스천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묻거나 행동을 부탁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행동을 부탁하는 걸로 센스 모델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밤 9시까지 제출하기로 한 보고서에 팀원이 아무 말이 없을 때 어떻게 센스로 피드백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대리가 약속한 시간을 넘겨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럴 때 느낌입니다. 나는 궁금하기도 하고 일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많이 화를 누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욕구입니다. suggestion.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주거나 팀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부탁입니다. suggestion. 다음부터는 약속한 시간이 되면 일의 진도와 상관없이 공유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죠. 30%가 되었을 때 제가 요청한 지 하루만 지났더라도 저에게 중간 결과를 말해주면 좋겠어요. 혹은 당일 리턴콜을 실천해 주면 좋겠어요. 내가 부탁한 그날에 퇴근하기 전에는 꼭 그날에 어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떤지 당일 리턴 콜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센스 모델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복적으로 자료를 빠뜨리는 팀원들, 정해진 시간에 체크해야 할 것을 놓치는 팀원들, 지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팀원들, 이런 팀들에 대해서 화가 일단 나지만 이 센스 모델을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센스 모델을 통해서 피드백을 여러 번 주었는데도 교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까지는 이런 식으로 센스 모델로 인내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폭력적이고 교정적 피드백, 즉 완전한 솔직함을 위한 대화 모델, 센스 모델을 실습을 하고 계신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질책성 대화의 한 단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 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대리, 요새 왜 이렇게 밥 먹듯이 늦게 출근해요? 늦으면 늦는다고 말도 없고 말이야. 정대리, 알람을 못 들어서 그랬습니다. 박 팀장,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알람을 몇 번 못 들어서 그럼 이렇게 늦었다는 말인가? 뭐야 진짜 유치원생도 아니고. 정대리 이제 말이 없어지겠죠. 그래 나는 듣겠다 너는 지져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박 팀장, 오전 미팅 때 함께 참석하는 이주임하고 신입사원에게 부끄럽지도 않아요? 생각은 하고 살아요 정말? 이제 정대리가 궁지에 몰렸죠. 정대리가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팀장님, 제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나무라세요? 이제 팀장님도 열받았습니다. 뭐야, 지금 그 태도는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이 처음이라면 내가 이러겠어?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마무리되죠. 해결은 되지 않았고 둘이 기분 나쁘고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센스 모델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센스 모델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사극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연습한다 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센스의 C입니다. 정대리, 이번 달에 3번이나 사전에 말이 없이 늦었군요. 간지러우시죠? 이모션입니다. 나는 정대리가 지각할 때 사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고 실제로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말없이 늦는 일이 반복되어서 우리 팀에서 아침에 중요한 미팅 일정을 잡을 때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참았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느낀 것을 잘 말해 주었습니다. 팩트 기반으로요. 세 번째로 욕구를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서로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도와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미리 이야기해서 조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팀이 어떤 상황이든 사전에 소통하고 의지해서 팀워크를 발휘하는 조직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아주 침착하게 구체적인 요청을 말했습니다. 이제 부탁입니다. 우리 팀의 중요한 멤버로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변화를 촉구하는 마지막 질문, 공약을 물어보면서 마치는 것이죠. 이미 팀원 입장에서도 어떤 리액션을 팀장이 할지 알고 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센스 모델로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C, 이모션, 니즈까지 해줬으면은 이제 보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팀의 중요한 멤버로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 하면은 이제 팀원도 고마워서 그에 대한 공약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약들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는 늦을 때는 적어도 1시간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팀장님은 또 짜증이 나시겠죠. 아니, 안 늦는다는 공약을 해야지. 그럼 여전히 늦겠다는 건가? 이런 감정이 올라오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단계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공약을 할 수도 있겠고 이제부터는 절대 늦지 않고 늦지 않기 위해서 동료에게 전화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뭐 공약을 촉구하실 수도 있고 그에게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으실 수도 있겠죠. 센스 모델을 적용하시면 이렇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마음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센스 모델 실습이 있는데요. 요건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지 않고 신제품을 기획한 2차장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어떤 센스 모델로 교정적 피드백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서로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할극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이때는 조별 내에 팀장과 팀원 역할을 할 조언을 정해주시고요. 실제로 하실 때는 실제로 팀장이신 분이 팀장 역할을 하시기보다는 서로 바꿔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4개의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황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센스 대화 모델을 기반으로 상황극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극은 모든 조별 구성원에게 보여주시고요. 상황극을 보면서 좋았던 점, 보완할 점을 포스트잇에 적으셔서 서로에게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더 좋은 실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상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팀원에게 피드백하는 상황, 4번 보시면 미팅 시 항상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팀원에게 피드백하는 상황 등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센스 모델로 작성하시고 서로 피드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의 평가는 관찰로, 내 판단, 생각은 느낌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은 욕구로, 강요는 부탁으로.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답이 내가 생각한 생각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팩트 기반으로 느낌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욕구와 부탁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 완전한 솔직함을 피드백을 반영해 보실 때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 것은 지지적 피드백입니다. 수학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60점을 맞았습니다. 60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서 집에 갑니다. 부모님께 시험지를 보여드립니다. 아빠, 엄마, 저 60점 맞았어요. 이랬을 때 아빠, 엄마시라면 어떤 피드백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2가지 피드백이 다 필요하죠. 100점인데 40점을 못 맞은 것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60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보통 우리가 피드백 해보세요. 피드백 받았어요? 하면은 개선할 점만 피드백을 받는 것을 많이 머릿속에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드백의 반절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미 있었던 전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짚어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저도 잘 못하지만 정말 피드백을 잘하는 부모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맞습니다. 40점은 뭐 갭이 있지만, 물론 갭이란 어려운 용어는 안 쓰시겠죠? 60점을 맞았던 이유는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60점이나 맞았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40점이란 차이에 대한 원인만 발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면 그거는 반절짜리죠. 성공했던 것은 반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팀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지지적 인정이 되겠습니다. 너의 에세이에 내 조언을 할게. 너는 이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할게. 자, 미 중학교 2학년들에게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더 탁월한 성과로, 더 나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험에 의하면 약 80%, 그러니까 즉 2배의 분량에 해당하는 에세이를 쓰는 결과로 이어진 피드백은 2번째였다고 합니다. 너는 이보다 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할게. 다시 제출하면 더 높은 점수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지지적인 피드백을 해준, 그에 대한 기대를 전한 피드백을 해준 사람에게 더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더는 통찰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사이트를 가진 전문가가 리더가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적 피드백의 관점을 그런 사람들이 가진다면 더 위대한 리더가 되겠죠. 촉진적인 성장 동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진짜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 확장을 독려하는 피드백을 해야 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당신이 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이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라. 실패한다 해도 극복할 수 있게 내가 도와주겠다. 굉장히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경영자님이 계셨는데 그 경영자님은 자기가 직원들의 보고 일정을 수시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간 리더들이 마음 먹고 경영자님께 알려드렸어요. 경영자님, 사실은 저희가 보고 일정을 정해놓고 대표님이 수시로 바꾸시는 바람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제때 못 받아서 필요한 타이밍에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서 기회를 놓친 적도 몇 번이 있었어요. 놓친 기회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말을 해드렸습니다. 경영자님이 평소에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잘 인지를 못했는데 그렇게 말을 해줬더니 정신이 번쩍 드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지지적인 피드백도 말을 해줬을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적 피드백을 꼭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력 있는 리더의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인지하면 더 지지적 피드백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실력 있는 리더들은 첫 번째로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전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긍정 스트로크를 먼저 전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말의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긍정 스트로크를 전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분명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메시지를 꼭 전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실력 있는 리더의 말 습관은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어떤 열매들이 있을 거야 라고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를 때 조금만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적지까지 병사들이 갈 수 있게 도왔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어떤 것이 있다는 그 열매를 계속 그릴 수 있게 도와주면서 끌어주시는 것이죠. 실력 있는 리더의 말 습관 네 번째는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점을 전환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생겼을 때 항상 그 결과물과 상황은 이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면도 갖고 있고요, 어두운 면도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 면 당연히 알아야죠. 알고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밝은 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근육이 키워지지 않은 리더나 구성원들은 이만하길 다행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전환해주는 리더가 되셔야 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리더가 실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이것만 끝나면 뭐가 있어. 이만하길 다행이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긍정 스트로크를 꼭 리더의 실력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부하 직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을 때 더 리더랑 터놓고 소통할 수가 있고요. 성과와 성장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긍정 스트로크를 기본적으로 전해주시는 리더로서 실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잘 될 거야. 여기에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긍정 스트로크를 꼭 갖춰가길 바랍니다. 네, 실력 있는 리더는 감정 조절을 잘한다.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감정적인 전략들,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난 리더로 버전업 되어 가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적인 사고, 이것이 사실 타고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타고난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이 실력 있는 리더의 말 네 가지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앵커링 효과가 있는데요. 긍정 스트로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핑크 코끼리 보신 적 있으세요? 핑크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핑크 코끼리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서 제가 핑크 코끼리를 계속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코끼리가 계속 떠다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핑크 코끼리입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핑크 코끼리를 먼저 말해줬을 때 다른 얘기를 할 때 핑크 코끼리가 계속 떠올랐던 것처럼 부정적인 스트로크를 먼저 던지면 어떤 피드백을 하더라도 그 부정 스트로크가 그의 머릿속에 떠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어. 이거는 실패인 것 같아. 라는 부정 스트로크를 먼저 전해주시면은 그 사람이 다른 피드백을 드릴 때도 그 스트로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코끼리만 떠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긍정 스트로크를 전해주시면서 그거를 그의 첫 핑크 코끼리로 삼게 도와주시면 그쪽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엔 이면이 있는데 우리가 밝은 면을 사용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방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스트로크가 이미 전달된 상태에서 비관적인 쪽으로만 사고를 전개하다 보면은 이 비관적 핑크 코끼리가 계속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더께서 냉철하셔야겠죠. 그리고 완전히 팩트 기반의 논리적인 분이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져서 부정 스트로크만 전하시는 리더가 된다면 스타트업의 경우에 특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시장의 기회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의미 있었던 진전에 대해서 밝은 점들을 꼭 캐치하고 인정하고 격려해 주시는 리더가 되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의 생산성이 증가하고요. 일에 대한 애착이 증가하고 이직률이 저하되고 고객으로부터 높은 성실도와 만족도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업무 안정성 향상과 사고율 저하가 된다는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 안 하고 있죠. 꼭 한번 그쪽으로 국면을 전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격려와 인정과 관심과 도전을 위한 긍정 스트로크의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점수도 한번 줘보시고 그리고 주로 사용했던 것 외에 내가 어떤 스트로크들을 더 사용해 볼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또 발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기부여란 조직원들로 하여금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인 행동을 하도록 내적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꼭 이런 내적 자극을 주시는 리더가 되시길 바라고요. 3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관심입니다. 두 번째 관찰입니다. 세 번째 관계입니다. 3관을 하시면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셔도 그 사람에게 대한 성장 대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회사의 로열티를 가지고 몰입하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세 가지 덕목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 결과적으로 관계까지 좋아지는 리더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이 이제 2명이 있고 딸이 1명이 있는데 제 아들 준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쳐보겠습니다. 준수야, 너의 2023년 평가 결과는 B야 라고 평소에 관심도 없었고 관찰도 많이 안 했고 관계도 별로 형편없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말한다고 쳐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빠가 아빠예요? 이렇게 말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가 등급 B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대보시죠 라고 아주 쌀쌀맞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할까요? 이제 궁지에 몰렸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얘기하자. 그러고서 막 근거를 부랴부랴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조직에 이런 일 많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3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시 피드백의 총량, 수시로 대화하는 것의 총량을 늘리시면은 연말에 굳이 평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린 평가 꼭 해야 될 것만 같은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 있죠. 대화를 많이 하는 쪽으로 이동해 보시길 바라고 그것을 하려면 3관이 되어야 됩니다. 3관을 하다 보면 증거 있는 칭찬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물, 행동, 결과, 인격, 성품에 대해서 칭찬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증거는 내가 관찰한 사실이 되죠.
이럴 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다, 칭찬한다, 격려한다, 인정한다, 이런 아이메시지를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거 있는 칭찬이 중요합니다. 증거 없는 칭찬은 아부죠. 증거 있는 칭찬은 진짜 칭찬과 격려와 인정이 되겠습니다.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네요. 증거, 영어 공부도 꾸준히 하시고 관찰했던 것을 말하고 있네요. 아이메시지, 뭐 이렇게까지 전하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팀장님의, 과장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이번 기회에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라고 아이메시지까지, 적용 메시지까지 전해주면 아주 좋은 칭찬이 되겠습니다. 예, 인격 상품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례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면 바로 칭찬 메시지 쓰기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사례들을 참고해서 지인에게 칭찬과 증거를 지금 바로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누구든 좋지만 동료 혹은 팀원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바로 한번 보내보시고 그의 리액션을 한번 관찰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지적 피드백의 원리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랑으로 느끼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칭찬을 할 때도 이 5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의 말을 특별히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선물, 어떤 사람들은 봉사, 어떤 사람들은 스킨십을 사랑으로 느낍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는데, 제 아내의 경우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렇게 어긋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칭찬과 격려는 그가 칭찬과 격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서 그가 사랑으로 느끼는 것, 그가 칭찬과 격려로 느끼는 증거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제공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증거를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praise, 아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을 recognition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정적 피드백에 센스 모델이 있었다면 지지적 피드백은 탭 모델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한 일, 도움이 되었던 일, 업무 수행상의 협력,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땡스입니다. 에비던스는 증거입니다.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경험, 사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베네핏, 그것 때문에 어떤 유익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베네핏으로 말해주시면 굉장히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그런 피드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엄마, 제가 힘들 때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주셔서 고마워요. 에비던스, 내가 고3 때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했을 때 엄마가 괜찮다고, 엄마는 너가 건강하고 원하는 일 하면서 살면 그게 최고라고 응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공부 안 했으면 문제였겠지만 네, 이제 베네핏입니다. 그때 엄마의 말이 지금까지 참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저도 엄마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유익한 점까지, 베네핏까지 말하면 좋은 칭찬이 되겠습니다. 엄마가 힘이 나셨겠죠? 네, 회사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땡스입니다. 지난번 고객 컴플레인에 대해서 수정 요청을 했을 때 김 대리님이 자기 일처럼 여기고 나서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스를 전했습니다. 에비던스입니다. 5일 전에 개발팀에서 신속하게 오류를 잡아주셔서 더 큰 상황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미팅을 요청했을 때 우선적으로 시간을 잡아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했고 가능했습니다. 베네핏, 그렇게 김 대리님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니 저희 팀도 고객의 소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탭 방식으로 지지적 피드백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도 이 행동을 반복할까요? 아니면 반복하지 않을까요?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람들은 다 인정의 말에 금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탭 방식으로 증거 있는 피드백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함께한 조언들, 만약에 이 영상을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계시다면 탭 모델로 지금 바로 포스트잇을 써서 격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쓴 것을 말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받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것들로 리액션을 해보시면 그것만으로도 오늘 워크숍이 굉장히 풍성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앞으로 조직 문화가 바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Thanks Evidence Benefit을 실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AAR인데요. 이제 OKR의 세 가지 축이 3R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하나가 OKR, 그리고 하나가 CFR,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AR입니다. AAR은 이제 리더로서 피드백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교정적 피드백, 성과 성장을 위한 교정적 피드백도 열심히 해주셨고, 그리고 격려 인정을 통한 지지적 피드백도 열심히 해주셨는데,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하셔야 될 것, 셀프 피드백 근육을 그가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피드백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피터 드루커가 얘기했습니다. 지식 근로자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드백밖에 없다. 즉 돌아본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지나간 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거기서 유의미한 전략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지식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방법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3R 중에 마지막 AR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회사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실패에도 칭찬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구글 X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6년 1월에는 X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면 박수 쳐주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종료하는 발표하는 자리에서 동료들은 발표팀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고요. 그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고 발표가 끝난 뒤에 참여자들은 보상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 대해서 완전히 솔직함으로 피드백할 수가 있는 거죠. 위험 요소가 많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얼마든지 실패해도 좋은 환경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라고 X 디벨롭먼트 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네, 목표 $8 미만의 비용으로 바닷물을 활용한 휘발유 1갤런을 얻기, 이런 목표가 있었고 이게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고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런 조직 문화를 구축해 주었기 때문에 한번 뛰어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표 달성에는 실패를 했지만 바닷물을 연료화하는 지식을 얻었고요. 비용 계산하는 지식을 확보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박수를 줄 수가 있고 보상을 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리더들께서는 의미 있는 진전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직의 구성원들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AAR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프로젝트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낙심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 무엇이 진전이 있었는지 그것을 피드백해 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같이 해야겠죠. 실패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발판 삼아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조직 문화와 피드백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구글에서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70%만 달성해도 잘했다, 이렇게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평가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100점이 아니더라도 70점을 맞았더라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고, 오히려 좀 이상한 것은 100점을 맞았을 때 오히려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이거 스트레칭하면 그냥 당연히 얻을 수 있었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오히려 더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OKR 마무리 방법은 회고라고 부르는데요. 이 회고는 다르게 말하면 AR입니다. 목표를 모두 성취했는가? 그렇다면 기여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면 성공을 가로막은 것은 무엇이고, 성취한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면 무엇을 바꿔야 되며, 이번 교훈을 통해서 다음 OKR에서는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지속해야 되는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회고이고 이 방법론이 AAR이 되겠습니다. 즉
계획하고 행동한 후에 돌아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AAR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피드백이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아는 것이고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것이고요. 지적인 오만을 극복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방법론이 바로 AAR이 되겠습니다. After Action Review입니다. 즉 리뷰해보면서 해야 될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미군에서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크게 승리했던 이라크전에서는 전투가 끝날 때마다 AAR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수천 번의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AAR의 질문은 이 5가지입니다. 얻고자 한 것, 얻은 것, 차이와 원인,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 5가지입니다. 먼저 얻고자 한 것은 스마트한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는 아래 도식화에 있는 것처럼 스페시픽 해야 되고요. 메저러블 해야 되고 액셔너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렐러번트 해야 되고 타임리 혹은 타임 리미티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과 T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M과 T인데요. 메저러블 하거나 즉 측정 가능하거나 타임리,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측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과 T를 꼭 갖춘 얻고자 한 목표를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좋은 아빠가 된다. 굉장히 좋은 목표죠. 하지만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스마트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규 회원 전화 상담하기 굉장히 좋은 목표죠. 하지만 몇 명 상담하는 것이 좋은 목표인지 세팅하셔야 더 좋은 목표가 되겠습니다. 얻은 것은 실제로 발생한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같이 적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채용을 하러 채용 박람회에 갔는데 채용 설명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채용 설명회를 잘하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얻은 것에 목표는 채용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결과는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채용 박람회를 진행하러 가서 우리 회사의 인재와 결이 잘 맞는 동아리들을 5개를 의도치 않게 발굴했다.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로서 마케팅 동아리 이름들을 5개를 얻은 것에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이 될까요? 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채용 박람회를 갈 때는 무조건 그 대학에서 우리 회사와 결이 맞는 인재가 있는 동아리들을 미리 발굴하고 갈 것. 그리고 그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채용 설명회에 꼭 올 것을 요청하고 갈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예상치 못한 결과까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고 얻은 것은 무엇이었는데 그 차이에 대한 원인을 발견하고 나면 다음에 성공한 원인은 반복하면 되고 실패한 원인은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린 후에 그 찌가 물린 후에 낚싯줄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Y를 해보면 물고기가 너무 컸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앞으로 두앤돈트를 하면 될까요? 물고기가 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물고기가 크지 않게 하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까?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원인을 발견하려면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부 요인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낚싯줄이 끊어지게 된 또 다른 내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오래 사용해서 줄이 낡았었군요. 아, 원래부터 큰 물고기 잡기에는 약한 줄이었군요. 아,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준비를 미리 하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낚시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한 준비 리스트를 체크를 해야 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외부 원인이 아니라 내부 원인을 찾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항상 홈런 치는 것은 아니지만 5Whys를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첫 번째 Y를 해봤습니다. 출근 시간에 늦어서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Y를 해봤습니다. 늦잠을 자서 출근 시간이 늦었습니다. 또 Y를 해봤습니다. 왜 늦잠을 잤을까?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또 Y를 해봤습니다. 왜 알람이 울리지 않았지?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Y를 해봤습니다. 어젯밤에 배터리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 될까요? 배터리 체크를 전날 밤에 하고 자는 것이죠. 영향력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토요타의 사례입니다. 모터 과부하로 퓨즈가 끊어졌습니다. Y를 해봤습니다. 윤활유가 부족했네요. 또 Y를 해봤습니다. 펌프가 윤활유를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또 Y를 해봤습니다. 펌프의 축이 이상맘으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Y를 또 한번 해봤습니다. 윤활유에 섞인 절삭칩을 걸러주지 못했다 라는 최종 Y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윤활유 흡입구에 스트레이너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Y를 멈췄다 하면은 뭐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Y에서 멈췄다면 펌프 용량을 증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 일을 윤활유 흡입구에 스트레이너 설치하는 걸로 끝낸 것입니다. 5Whys를 해보면 의외로 쉬운 해결책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항상 홈런 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우리 조직에 우리 팀의 병목으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한번 5Whys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근본 원인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예상치 못하게 쉬운 원인을 발견하고 쉬운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회의 상황에 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5Whys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을 주간 피드백 미팅을 할 때 매번 하실 수도 있지만 매번 하기는 힘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병목이 발생하고 그것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한 번씩 5Whys로 그 막힌 곳을 뚫어주시면 아주 좋은 피드백 작업이 되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은 5Whys를 해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Y 1번은 표면적인 이유만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5Whys를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잘못된 Y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요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장 탓, 환경 탓, 혹은 남 탓만 하는 것이죠. 혹은 남 부서 탓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내부 원인을 찾아보는데 포커스를 두시다 보면 셀프 피드백 근육이 키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잘못된 Y는 태도 요인입니다. 내 성격 탓, 내 성향 탓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3번이나 지각했다면 늦잠 자서 부지런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태도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포커스를 두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성격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게을러요. 이렇게 원인을 찾아버리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 없는데 배터리를 바꾸지 않았어요. 같은 행동에 초점을 두시면 AAR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고 셀프 피드백 근육이 더 많이 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AAR 주요사항 마지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부 원인 금지고요. 두 번째, 인격이나 자질 같은 태도 요인 금지입니다. 세 번째, 이건 하셔야 될 것인데 행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AAR을 진행해 보시면 리더께서도 더 만족스러운 구성원들의 피드백 결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발견된 것은 두앤돈트입니다. 전문가란 10만 가지 두앤돈트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런 AAR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실력이 쌓이고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은에 관한 5가지 질문 요소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에 대한 4가지 체크리스트 질문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AAR 예시들이 좋은 예시, 왼쪽이 좋은 예시고 오른쪽이 나쁜 예시입니다.
이렇게 태도 요인과 외부 요인을 제거하고 나의 행동에 초점을 둔 피드백을 할 때 진짜 제대로 된 두앤돈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몸무게 5kg 감량을 목표로 할 때도 그렇고요. 8월 매출 1억 달성을 목표로 할 때도 그렇습니다. 8월 매출 1억 달성을 목표로 했을 때 외부 요인을 찾은 사람은 장마로 입점 고객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장마의 탓을 돌리고 있죠. 하지만 내부 요인을 찾은 행동에 초점을 둔 사람은 이런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장마로 입점 고객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비가 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비가 올 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이 없었는데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냐? 전날 퇴근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것, 입점 고객을 머무르게 하는 매장 동선 설계를 할 것, 맑은 날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객을 맞이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을 두앤돈트로 찾았죠. 확연히 차이가 있죠. 오른쪽의 경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왼쪽은 비가 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이상한 요인에 지금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R 하실 때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태도 요인 그리고 외부 요인 제거하시고 행동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셀프 피드백 근육을 키워갈 수 있도록 리더께서 도와주시고 또 구성원들께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